민감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민감 국가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미국 정부에서 민감 국가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리스트를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SCL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된 거예요. 지난 1월 달인데 1월 달에 지정되고도 2달 동안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도 2달 동안 몰랐다는 거는 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민감국가 지정에서 우리가 해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좀 침소봉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권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핵무장을 준비하는 주체가 누구다?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 핵무장을 준비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 위험한데 핵무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제재를 하든지 어떤 제한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을 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NPT라고 있어요.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이러는 거지, 이 민감국가의 어떤 지정 영향에 핵무기를 준비한다는 것이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럼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뭐 민감국가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핵무기를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보면은,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우리도 뭐 핵무장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말 이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얘기가 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자꾸 핵무기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 거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거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3월 11일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이제 단독 보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핵무장론 확산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야기를 했고 한겨레 신문은 지난주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럼 지난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뭐 알고도 발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기 전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겨레 신문은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미국 정부는 어디예요?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된 그 이전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4월 달에 발효되기 전까지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텐데,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소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간의 상황을 따지기에 앞서서 한겨레 신문은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 며칠 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핵무장론,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핵무장론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팩트가 틀렸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 자, 이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오늘 새벽 4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가장 최신 보도인데,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미국의 입장입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이 유출 시도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마 그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건데, 자, 이건 무슨 기사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한 계약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에너지 산하 연구소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져가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부분은 상당히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실드를 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민감국가 지정의 어떤 하나의 배경적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만 원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를 뭐 가지고 가려다 적발된 거 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거 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어느 나라에서 뭐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NPT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무슨 설계도를 빼온다거나 어디서 기술을 어떤 우리가 뭐 유출해서 받아온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NPT에서의 어떤 제재와 국제적 약속 때문에 핵무장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얼마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뿐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밝혔던 것처럼 한겨레 신문은 일주일 전에 핵무장론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라고 확정 보도를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또한 공개석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인과관계,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의힘을 핵무장 세력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그런데 참 이거는 뭐 100번 양보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양보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핵무장 뭐 이야기를 했냐, 뭐 그걸 한번 또 따져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강조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게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기조를 계속 가져오곤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죠?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한 7, 8년 전인가요? 이제 이란에서도 핵무장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막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로 폭격을 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경제 제재를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지금 같은 어떤 글로벌 사회에서는 어떤 글로벌 사회에서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런 NPT라는 국제적인 규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한미 동맹이 가장 굳건하게 이렇게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뜻을 국제적인 조약과 또 경제 제재까지 감수해 가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부터 나서서 가장 먼저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건 사실이에요.